어제 새벽, 유명인 A씨가 갑작스러운 심근경색 증상으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반맛반틀 건강연구소 소장 반정환입니다. 오늘은 요즘 특히 겨울철에 많이 늘어나는 병, 심근경색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뉴스 보셨을 겁니다. 평소 건강하다고 알려진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 운동도 하고 큰 지병도 없었다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심근경색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정보들,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진짜 핵심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심장은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은 도시로 들어오는 고속도로입니다. 이 고속도로를 통해 산소와 영양분이 계속 들어와야 심장은 정상적으로 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속도로에서 큰 교통사고가 납니다. 차들이 밀리고 산소를 실은 차량이 심장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심장 근육은 산소를 못 받아서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 죽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를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심근경색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 폐쇄형 심근경색입니다. 이건 고속도로가 완전히 막힌 상태입니다. 사고 난 대형 버스가 길을 완전히 가로막아서 차 한 대도 못 지나갑니다. 이 경우 심장 근육은 산소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심장이 멈출 위험이 매우 큽니다. 두 번째는 부분 폐쇄형 심근경색입니다. 길이 완전히 막힌 건 아닙니다. 사고는 났지만 한쪽 차선은 열려 있습니다. 차가 아주 느리게 간신히 지나갑니다. 그래서 통증이 애매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더 무서운 이유는 사람들이 이걸 심근경색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혈관이 막히면 왜 바로 위험해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혈액에는 산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산소가 심장 근육을 움직이는 연료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연료 공급이 끊깁니다. 그래서 심장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고 리듬이 무너지고 결국 멈출 수 있습니다. 심장은 혼자 뛰는 기관이 아닙니다. 산소 없이는 버틸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심근경색이 어떤 병인지, 그리고 왜 위험한 병인지. 심장이 도시라면 혈관은 고속도로이고 이 고속도로가 완전히 막히느냐 아니면 일부만 막히느냐에 따라 증상도 위험도도 달라진다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병인데도 많은 분들이 심근경색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심근경색에 대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오해 때문에 병원에 늦게 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 오해들은 인터넷, 유튜브, 지인들 이야기 속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 중에 하나라도 이거 내 생각이랑 같은데 싶다면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오해입니다. 심근경색은 가슴이 꼭 아파야 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완전 폐쇄형은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이 강하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분 폐쇄형은 통증이 애매합니다. 명치가 답답하거나 속이 불편하거나 왼쪽 팔, 어깨, 턱이 아픈 정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불량이나 담 걸린 걸로 착각하고 집에서 버티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두 번째 오해입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귀에 주름이 있으면 심근경색이다. 이게 바로 프랭크 징후입니다. 이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프랭크 징후가 있는 사람에게 관상동맥 질환이 더 많이 발견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원인이 아니라 위험 신호라는 점입니다. 귀주름은 혈관이 노화되면서 탄력이 떨어졌다는 내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즉, 심근경색이 생긴다는 뜻이 아니라 혈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귀주름 하나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오해입니다. 심근경색은 겨울에만 생길까요?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겨울에는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올라가고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그래서 겨울에 발생률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름이라고 안전한 건 아닙니다. 탈수, 과로, 폭염도 심근경색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계절보다 중요한 건 바로 혈관 상태입니다. 자, 심근경색의 구조와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영상의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대체 누가 심근경색 고위험군이냐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심근경색은 특정 한 가지 원인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가장 강하게 연관된 고위험군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다는 건 혈관 안쪽 벽에 계속해서 강한 압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 안쪽이 미세하게 손상되고 그 자리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심근경색의 가장 기본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두 번째, 당뇨병입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이 높은 병이 아니라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병입니다. 혈당이 높게 유지되면 혈관 안쪽이 딱딱해지고 염증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통증이 약하거나 증상이 애매하게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근경색이 조용히 찾아오는 대표적인 고위험군이 바로 당뇨입니다. 세 번째, 이상지지혈증, 쉽게 말해 나쁜 콜레스테롤이 높은 상태입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 벽에 기름때처럼 쌓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혈관을 좁히고 어느 순간 혈전이 생기면서 갑자기 막혀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무 증상 없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 흡연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또 혈관 안쪽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흡연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겹칠수록 심근경색 위험을 폭발적으로 올립니다. 다섯 번째, 나이와 성별입니다. 남성 그리고 50대 이후부터 심근경색 위험은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이건 체력이 아니라 혈관의 문제입니다. 오래 쓸수록 혈관도 낡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리를 하나 하겠습니다. 심근경색 고위험군은 하나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부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중 두세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스트레스로 심근경색 원인이 되나요? 정답은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자체가 혈관을 막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심박수를 빠르게 하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이미 혈관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에게 강한 스트레스가 걸리면 그 순간이 심근경색의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아침 시간대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가 있을 대신 근경색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고위험군에 해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째, 꾸준한 자기관리입니다. 체중 관리, 영분 줄이기, 규칙적인 수면이 기본입니다. 둘째, 무리하지 않는 운동입니다. 숨이 차서 대화가 안 될 정도가 아니라 걷고 자전거 타고 가볍게 땀이 나는 정도가 좋습니다. 셋째, 위험 요소 차단입니다. 금연, 과음 피하기, 스트레스 관리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적인 관리입니다. 검사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습니다. 심장 초음파나 심전도 검사는 심장의 구조와 기능, 리듬 이상을 확인하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하지만 심근경색은 어느 날 갑자기 혈관이 막히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검사로 평생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검사를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심장내과에서 꾸준히 진료를 받고 필요한 검사를 주기적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다면 정기적인 심장 관리 자체가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증상들은 반드시 심근경색만의 증상은 아닙니다. 소화기 문제일 수도 있고 공황이나 스트레스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거나 흡연을 하셨던 분, 가족력이 있는 분이라면 이 증상들을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식은땀이 나고 이유 없이 숨이 찬 느낌, 왼쪽 팔이나 턱 쪽 통증, 갑자기 극심한 피로감이
반복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그때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혼자 운전해서 병원 가기, 소화제 먹고 누워있기, 조금 쉬면 낫겠지 하고 미루는 겁니다. 오이연분에 해당하고 이런 증상이 계속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119에 전화하십시오. 이건 겁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선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불안을 키우는 영상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은 미루는 게 아닙니다. 새해에도 건강부터 챙기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밤맛반틀 건강연구소 소장 반정환이었습니다.